10만 엔을 투자를 하면 우리한테 100만 원 정도죠. 50%의 확률로 2만 엔을 따거나 만 엔 손해본다 라는 그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저축을, 그 다음에 뭐 현찰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재테크라는 게 그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 방송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워낙 재테크를 하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경기가 돈이 돌지 않는다. 그냥 돈을 쌓아만 두고 있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금고를 놔둬가지고 그 안에 현찰을 축적하고 있네 라든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일본 사회에서도 통용이 됐었습니다. 크게 상관없어. 돈은 안 돌더라도 나에게 큰 불이익이 있진 않아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런 일본이 그렇죠.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난 대격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엄청난 큰 챌린지가 왔어요. 이제부터 당신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미디어, 그 다음에 일본 정부기관 부터 해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야, 저 정도야. 왜 저러냐? 라는 걸 한번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이게 일본 TV 동경에 있는 WBS라는 뉴스 방송입니다. 예, 그 뉴스 방송에서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요새 일본의 Z세대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뭔가 약을 파는 방송이야, 뉴스에서. 그렇죠. 경제 방송이니까. 예, 여기 뭐냐면은 동대금융연구회라잖아요. 이게 동대가 뭐냐면은 도쿄대학교 금융연구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우수한 엘리트들 있잖아요. 걔들은 이미 이런 투자 서클이 있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할까 뭘 할까 이런 전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예요 라는 식으로 뭔가 약을 파는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도 보고 있으면서 야, 진짜 요새는 어쨌든 일본 사람들에게 돈 굴리라고 이제 도쿄대들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네 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TV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뉴스 방송에서. 자, 뭐냐면은 제가 파파고를 미리 번역을 해놨어요. 10만 엔을 투자를 하면 우리한테 100만 원 정도죠. 반반 50%의 확률로 2만 엔의 이득이나 그러니까 2만 엔을 따거나 혹은 만 엔의 하락, 그러니까 만 엔 손해본다 라는 그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밸런스가 안 맞죠. 예를 들어 10만 엔 투자해서 만 엔 따거나 만 엔 잃거나 이걸 이제 겨루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 생방송 시청자들에게 미리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라고 했을 때 박간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12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그렇죠. 68%는 투자를 할 겁니다. 거의 70%. 그렇죠. 그리고 투자 안 하신다는 분이 30% 정도였거든요.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젊은 사람일수록 못 먹어도 고지요 오상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 느끼고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좀 이제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해 이런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충 한 7할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분들 생각으로는.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 방송에서 나옵니다. 통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합니다. 25.9%.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74.2%예요. 요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반대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투자 안 한다는 게 74.2라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다라는 분들이 26% 정도 있으니까 꽤 있네라고. 이 2022년 자료인데 이게 작년만 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이전에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2016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투자하지 않는다가 78.6%, 2019년에는 77.3%, 그리고 2022년에 74.2%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치고는 최근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 충격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리스크를 가진다. 근데 일본 사람 대부분은 나는 리스크를 지기가 싫다.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은 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정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일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일본은 바로 뭡니까? 이걸로 먼저 가야죠. 한국어로 번역. 일본 내각부의 2012년도에 낸 일본의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0년도에 100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소비자 물가가 올랐냐 이거예요. 이미 1993년이 2010년도의 물가 수준이에요. 일본은. 여기서 좀 올랐어. 오히려 2010년보다 물가가 올랐어. 더 올랐어. 그러다가 2003년도에 거의 2010년이랑 똑같네? 그런데 2011년에는 오히려 내려갔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즉 뭐야?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잘 안 변해요. 물가가 안 변한다는 말은 내가 돈을 갖고 있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내 돈의 가치가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진 제일 큰 생각 중에 하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예, 미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렇죠. 당장 이거를 좀 최근 스판까지 들고 오더라도 G7 각 나라의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이게 1987을 100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일본이 제일 밑에 주황색입니다. 그 위에 보세요. 250%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나라가 이탈리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을 제외한 G7의 다른 나라들은 거의 2배 이상의 물가 상승이 있던 거야. 30여 년 이상이 지나면은. 근데 일본은 거기에 비하면 거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거의 과언이 아니죠. 거의 뭐 1993년부터는 똑같다. 거의 일직선이잖아요. 이게 최근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내년에도 똑같은 값어치를 가지는데 굳이 이걸 불릴 필요가 있을까? 아껴가지고 내년에도 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플러스 해가지고 뭡니까? 일본 사람들의 임금 있잖아요. 1991년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2020년에 100.1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우리 한돈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2020년의 월급이 100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일본은. 그런데 위에 있는 뭐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 영국, 다른 G7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1991년도에 비하면 뭐 2배 이상 오르든지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가도 안 오르고 돈도 월급도 안 오르면은 이 돈을 갖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 값어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돈이 늘어나면 좋지. 그런데 잃을 수도 있대잖아.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일본 사람 투자하지 않는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는 투자를 어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올해 3월 24일 NHK 뉴스네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일단은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202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팡 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미디어에서 경고를 막 줍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물가 올라요. 내일 슈퍼 가면은 계란값 오르니까 대비하세요. 은행에 아니면 장롱 속에 박아둔 현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이거 일본 사람 들을 땐 뭐라 느끼겠어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물건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말하면 한국이랑 다르게 일본에서는 은행에 돈이 있더라도 이자가 0.00 그런 제로금리니까. 예. 이건 올해 3월 18일 뉴스네요. 일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물가가 나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일본 사람들이 대비한 거예요.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나라가 안 좋아지고 있다.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당장에 이런 물가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변화가 또 생기고 있어요. 일본 경제신문 3월 23일 뉴스네요. 일본의 공시지가가 15년 만에 상승을 하고 있다. 즉 뭐 땅값이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뉴스가 뭐 일본 경제신문뿐만이 아니라 따라서 막 나와요. 땅값이 오르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네. 월세 가격이 오르네. 까지 이제 말이 나오는 거야. 절약해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본 경제신문에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말은 경제활동, 드디어 일본이 침체된 상황을 뒤엎고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라면서 이런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이 좀 돌고 하다 보니까 지가가 오르는 거겠지.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니까. 당장에 박간이가 살고 있는 이 홋카이도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뉴스가 크게 나왔는데 올해 3월 21일 홋카이도 뉴스입니다. 지가 공시 상승률 전국 상위 베스트 10이 홋카이도. 일본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르는 데가 저희 동네거든요.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6%라는데 홋카이도 1등이 30%래잖아요. 레벨이 다릅니다. 예. 그거는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쌌는가. 근데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콘 필드라 해가지고 개폐형 돔구장이죠. 이런 새로운 야구장이 생겨가지고 이 야구장 주변에 사람들이 올 거다. 그래서 이 주변이 제일 먼저 폭등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경제가 좀 돌아가네? 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일본 경제신문이 말한 거 이거 있잖아요. 경제활동의 정상화.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야구장이라든 뭐든 상업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좀 활성을 시켜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아까 말한 임금이 안 변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올해 1월 4일 뉴스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올해 연초 일본 사람들 국민 대담화 같은 거에서 물가 상승률을 넘는 임금 인상을 실현을 합시다. 라고 이제 기업들에게 압박을 줬던 거예요. 왜 이렇게 압박을 주냐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진짜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NHK 뉴스네요. 실질 임금 1월은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 이 기사가 아까 요 기사랑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이 정도 받더라도 슈퍼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지출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면은 받는 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임금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너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 라는 거를 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뭡니까? 일본 경제신문 3월 24일 뉴스네요. 늘어나는 비정규직, 임금 상승의 중하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비정규직이 26만 명이 늘어났다. 기사 총리가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을 줬다고 하네? 근데 비정규직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못 입잖아요. 비정규직은 실질 임금이 더 내려가겠지. 비정규직은 더 가난해지겠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일본에 유명한 이게 있죠. 한국어로 번역. 올해 3월 24일 뉴스네요. 니사라고 해가지고 일본에는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 금액은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니사 제도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 배당을 얻거나 이익을 얻는데 그걸 비과세를 해준대? 말이야 막걸리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비과세가 된다라는 걸 진행해 왔는데 2024년부터 더욱더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바로 하세요. 그렇죠. 라는 압박은 많이 있죠. 2024년이 되면은 더욱더 비과세를 더 늘리겠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에 대한. 그래서 하라고 계속 등을 떠미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고 했을 때 정말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니케이 평균 주가 70년. 일본 경제의 움직임을 보다. 니케이의 이제 그 주가거든요. 버블 경제 때 이미 일본은 최고가를 한번 찍었잖아요. 그리고 버블이 한번 붕괴가 돼가지고 이때 많이 죽었죠. 그리고 뭐 이때도 리먼 때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아베노믹스 때 다시 올렸는데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 경험이 상당히 큽니다. 버블 붕괴의 경험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비과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따야지 비과세잖아. 돈을 날리면은 비과세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내 가진 투자금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예요, 여러분 투자하세요라는 그게 악마의 속삭임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인마들은 내 갖고 있는 저 금고에 있는 저 돈, 장롱에 묵혀둔 나의 이 저축을 가져가가지고 지들이 돈잔치 하려는 거야. 결과적으로 기승전 이거야. 할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지. 그럼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얘기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뭡니까? 이런 74%가 아직까지 이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박간의 방송을 보신 1200명 분들 중에 투자를 할 거라는 사람은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가 70%가 넘는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투자 생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정반대인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야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야는 누군가에게는 난 저축하고 내 분수에 맞는 삶, 절약하는 삶을 살겠는데 뭐? 지금 내 돈을 가져가서 니들이 삥땅을 치겠다고? 안 돼. 그런 속상해로밖에 들리지 않는 게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TV에서도 동경대 애들도 하는데 TV를 보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죠. 라는 약판까지 많이 나오는 이 현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내가 오늘 그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문조사한 거 재밌었죠? 이러면 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예, 너무 다르죠. 금융이라든지 이런 돈 감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가희 방송에는 거의 모든 이런 돈과 관련된 콘텐츠, 일본 사람들의 절약, 일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일본 사람들의 이런 뭐 서민 문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민 문화랑 일본의 서민 문화는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의 돈이 내일이면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과 30년 동안 돈은 그대로야. 오히려 금이 변동을 많이 해. 엔화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이런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바꾸기 힘들거든요. 의식 자체를. 근데 그거는 바꾸기 힘든 이유가 불안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사람들 안 하는데 아까처럼 도쿄 대학생들도 한다고 선택하는 이쪽이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뉴스에서도.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 답을 줬잖아. 당신도 하세요. 요즘은 다 답을 원하는 그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잖아. 요약을 잘하네. 딱 진짜 그 말이에요. 니들이 동경하는 동경대 학생들이 이거 하고 있다. 이게 답이잖아. 모범 답안을 보여줬으면 뭐 해야지? 그냥 그대로 베껴 쓰면 되지. 뭘 또 안 쓰려고 그래. 빨리 써. 이런 느낌이겠네요. 저도 저런 거 보고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느꼈는데 박간에도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주식 안 걸리거든요. 저희도 일본에 있으면서. 저는 돈 굴릴 바에 그 시간에 열심히 편집을 하자. 영상을 올리자. 일을 하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서 투자까지 신경 쓰기에는 좀 머리가 힘들어가지고. 예. 나도 재테크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